네, 안녕하세요. 성공처별 시작 답정보센터 이남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일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분 좋고 힘차게 출발하시라고 좋은 소식을 하나 들고 와봤는데요. 왜 떨어졌나 시즌3였습니다. 김원호 지원자가 롯데백화점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고요. 또 있습니다. 시즌5의 마지막 출연자였죠. 최원태 지원자가 3부토건에 입사해서 신입사원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먼저 다 같이 박수 한번 치고 시작을 하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원호 씨와 원태 씨가 저희 잡정보센터에 연락을 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감사드린다고 했다고 전달을 받았는데요. 네.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취업 시장 속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합격을 이뤄낸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취준생 신분을 벗어나서 입사해서 사원증 딱 목에 걸고 이제 당당하게 입사를 하게 될 텐데 앞으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정말 밝은 미래만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성공 취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취준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취업 타이밍을 찾아 최고의 취업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탈락의 아픔 두 번의 후회는 없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분과 함께라면 더 이상 탈락의 고배 쓴맛도 달달함으로 바꿔주실 분입니다. 네. 벌써 짐작을 하셨을 텐데요. 취업 컨설팅계의 허니보이, 더 빅스터디의 마민영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맞쌤을 모신 이유가 오늘 또 저희가 살펴볼 기업이 롯데그룹에 대해서 살펴보기 때문에 이제 맞쌤이 실제로 롯데에서 다녔던 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더 생생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그룹 하면은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 탑5 안에 드는 기업이기도 한데 맞쌤은 솔직하게 롯데에 있을 때 나는 이런 인재였다. 이렇게 좀 잘 나갔다.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좀 잘 안 나갔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맨날 그 영업관리자 그 직무 특성상 항상 월말만 되면 매출 마감 이렇게 항상 여유가 없었던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되게 바쁘게 보내셨군요. 그죠, 바쁘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바쁘게 일했을 때 입은 그 셔츠, 옷을 좀 가져오려고 했는데 네. 제가 퇴사 직후에 어디로 좀 뒀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유니폼 같은 게 있나요? 그렇죠. 이제 그 영업 그 하시는 분들께 나오는 뭐랄까요, 간절기 점바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 그걸 입고 열심히 회질 정도로 일을 했는데 아쉽게 그걸 못 찾아서 그때 제가 교육 받았을 때 쓰던 펜만 그때 펜만 이렇게 가볍게 가져와서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보이지가 않네요. 펜만 저희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여기 인재개발원이라고 제가 교육 받을 때 아. 열심히 제가 쓰는 걸 좋아하니까요. 네. 몇 개 갖고 있었는데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쌤이 롯데 어디 쪽에 있으셨죠? 저는 제과 먹는 걸 좋아해서요. 그래요? 제과에 저 되게 있었습니다. 친한 언니도 지금 롯데 제과 있거든요. 아, 정말요? 아, 네. 또 롯데 친한 후배님. 언니 토크가 시작하는 건가요? 롯데만 네. 나오면 나오는 그 언니가 아. 나옵니다. 그 언니는 지금 롯데 제과에서 굉장히 인재로 저랑은 좀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 저는 힘들게 이번에 또 승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3월인가 2월 달에 이번에 정기 인사 발령이 나서 네. 그때 아마 좀 승진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축하드린다고 대신 전달을 감사합니다. 저도 그 언니 만날 때마다 굉장히 좋았던 게 과자를 굉장히 많이 들고 와요. 그래서 제가 입사했을 때랑 퇴사했을 때 그 몸무게를 비교해 보면 한 15kg 정도 차이가, 그러니까 더 찐 걸로 계속 먹으니까 과자가 계속 나오나요? 아니면 거기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캐비넷에 쌓아뒀다고 최고의 하더라고요. 복지인데 이제 과자가 캐비넷에 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그 아나운서님들도 슈퍼에 가면 이렇게 여는 아이스크림 냉장고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여는 그게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롯데에서 회사 안에. 판매되는 그래서 그냥 그리고 이렇게 여는 음료수 냉장고도 있어서 네. 뭐 칠성 사이다, 뭐 핫식스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죠. 언제든지 최고의 복지 되어 있습니다. 유진 씨가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아니, 그래서 저도 굉장히 부러워했고 우리 네. 언니 만날 때마다 언니 너무 좋겠다. 과자 원 없이 먹을 수 있겠다 했더니 언니가 먹는 사람이 없다. 맨날 먹는 사람들 뭐 먹는다 이러더라고. 맛쌤이 그중에 한 분이셨나 봐요. 저도 그래서 입사를 하고 나서는 이게 신세계가 펼쳐져 있으니까 계속 먹었습니다. 일하면서도 먹고 밥을 먹고도 먹었는데 이제 한
1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모든 과자랑 모든 음료수를 다 먹어보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줄이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15kg밖에 다행히 안 찐 거예요. 다행히 15kg 그래서 지금 밖에.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과자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네, 취준생들 사이에서도 이런 복지가 유명할 것 같고 많이들 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제자들 사이에서 롯데그룹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나요? 아까 이제 임남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역들이잖아요. 뭐 식품이나 유통이나 서비스, 금융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 인프라를 담당하는 건설, 제조, 석유, 화학, 유화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폭넓은 전방위적인 산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인문계, 이공계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에게 좀 사랑을 받고 이번에 공채 시즌에 또 많은 분들이 도전하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마쌤이 그곳에서 직접 일을 했던 분이다 보니까 오늘 생생한 얘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저희가 이번 롯데그룹 채용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신세미 캐스터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이번 롯데그룹에서는 식품과 관광, 서비스 등 총 40개사에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롯데 식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모집하고 있는 곳은 롯데 제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총 7개사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먼저 영업 리더 육성 대상, 기술, 생산 관리, 해외 사업, 경영 지원 직무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우대 사항을 살펴보면 영업 리더 육성 대상에서는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이 필수고요. 또 해외 사업에서는 외국어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롯데 칠성 음료인데요. 이때 롯데 칠성 음료에서는 음료와 주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음료 먼저 살펴보면 영업 리더 육성 대상, 경영 지원, 기술 지원, 품질 지원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역시 영업 리더에서는 운전면허 1종 이상이 보통이 필수 우대사항이고요. 식품 관련 자격증은 품질 지원에서 우대사항으로 뽑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주류 분야인데요. 생산 지원 직무를 모집하고 있고요. 식품 및 전기 관련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 우대하고 있습니다. 롯데푸드에서는 영업관리와 생산관리 직무에서 모집하고 있고요. 우대상 살펴보면 영업관리에서는 상경 계열, 또 생산관리에서는 기계와 환경, 식품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 GRS 롯데리아에서는 영업관리 직무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롯데중앙연구소에서는 연구개발 분야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인사 역시 모집하고 있는데요.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필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롯데유통사업본부에서는 영업관리 직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접수 기간은 3월 14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3월 27일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고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지원해 주시면 되는데요. 채용 절차 살펴보면 서류 전형을 거쳐서 LTEP 그리고 면접을 거쳐 건강검진, 그 이후에 입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네, 서류 마감 시간까지 이틀 정도 남았는데요. 맛쌤과 함께 롯데그룹의 합격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년 취준생들이 가장 많이 서류를 지원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열사 중에서 롯데 식품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뭐 식품은 우리 일상생활에 친숙하잖아요. 4.1리톨 껌이나 롯데리아 햄버거나 뭐 칠성 사이다 이런 거 평소에 우리가 많이 접하던 그런 식품들을 생산하고 이걸 또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계열사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롯데 공채에 관심이 없던 상황이더라도 식품 계열사가 뜬 거 보고 어제 나 친구랑 엔젤리너스에서 커피 마셨는데 혹은 뭐 나 어제 동아리 회식에서 처음처럼 마셨는데 이런 식으로 좀 쉽게 다가가게끔 하는 그런 계열사들의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뭐 굉장히 친숙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채용 규모는 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 정확히 계열사별로 몇 명이다라고 나온 것은 따로 공지된 건 없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공채 이번에 뽑는 그 인원수가 1,300명이다. 그러니까 신입과 인턴을 합쳐서 1,300명이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안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 상반기에 비추어봤을 때 약 한 10% 이상 좀 올라간 수치고요. 그리고 이제 식품 계열사라고 한다면 대부분 뭐 제과나 칠성, 푸드 등을
보통 이제 봤을 때 네. 두 자릿수 정도 일반적으로 채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전형별로 합격 배수나 뭐 경쟁률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우리 스크린에서 봤었듯이 롯데 같은 경우에는 서류, LTEP, 원데이 면접으로 이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각각의 좀 그 경쟁률을 말씀드리면 일단 서류에서는 약 한 10에서 15배수 정도가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이 LTEP 인적성 그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으로 넘어가게 되는 배수는 5배수. 이렇게 이제 합격이 됐고요. 그리고 면접 배수가 5배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보통 다른 기업에선 1차 면접에 해당되는 배수잖아요. 근데 네. 롯데 같은 경우에 면접 특징이 이제 하루에 모든 걸 다 보는 원데이 면접이다 보니까 곧 1차 면접이 최종 면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5배수긴 하지만 내가 한 번쯤 열심히 도전하면 이거 한 번만 뚫으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취준생들에게는 조금 더 좋은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게 원데이 채용이다 보니까 끝까지 정말 안심할 수가 없는 그런 전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식품 분야 계열사만의 채용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일단은 롯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룹 차원의 그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식품이다, 유통이다라고 해서 다른 차별화된 그 공고에서의 특징은 보기가 좀 어렵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롯데 그룹의 전반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가 AI 전형이 지난 상반기부터 하반기에 이르기까지 도입이 됐다는 것. 서류 전형에서 도입이 됐고요. 네.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그룹 자체적으로 우리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남성, 여성의 성비, 최종 합격자 비율을 6대4 정도로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문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맞쌤이 실제로 롯데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 비율 6대4가 좀 맞춰지는 것 같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있고 나서 이후로부터 이런 말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이 나와서 2016년부터였나요? 6대4로 뽑는 게 좋겠다라고 각 계열사별로 좀 그 공문 같은 거 뭐 좀 하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 때까지만 해도 이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이 이후로 들어온 후배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6대4에 가깝게 맞춰주게끔 좀 기업 차원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공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7개 식품 계열사에서 지금 공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문과생들이 많이 지원하겠지만 그리고 그렇진 하지만 이과생들도 전공 분야를 보면 우대하는 전공들이 있긴 하거든요. 네. 문과생 또 이과생 우대하는 아니면 주목해야 할 직무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를 그래서 계열사별로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직무를 한번 알아봐 봤는데요. 먼저 재과는 롯데 재과는 제가 근무를 했어서 조금 더 유심히 보려고 했는데 기존과는 크게 뭐 다른 특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일반적인 그 재과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 롯데 재과 지원하실 때 경영 지원 직무라고 있습니다. 이 경영 지원 직무 같은 경우에 보통 재과가 어떻게 뽑냐면 통으로 뽑아서 아까 말하는 그 인문 교육 그리고 생산 실습을 모두 마친 후에 나중에 실제 어떤 인사팀으로 갈지 총무팀으로 갈지 뭐 마케팅팀으로 갈지가 결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그러면 내가 나중에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니 지금 다 잘한다고 써야겠다. 그러니까 저는 시켜주면 뭐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식의 제너럴리스트적인 접근을 서류 단계부터 합니다. 그 자기소개부터. 네. 그렇게 되면 면접 가서 아니 도대체 그래서 누구누구 씨는 잘하는 게 뭐라는 말씀이세요? 라고 압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서류 단계부터 재과 특히 경영 지원 직무 쓰실 분들은 내가 가고자 하는 세부 직무를 타겟팅을 해서 지원하시는 게 가장 좀 중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칠성에서도 음료 파트인데 칠성의 음료 파트는 저는 기술 지원 직무를 좀 주목하고 싶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최근에 롯데 칠성이 그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굉장히 좀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해요. 그 뭐냐면 그 공장에서 그 칠성 사이다와 같은 음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설비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설비를 돌리려면 당연히 그에 필요한 전기가 있을 텐데 이러한 전기를 이제 그 회사 자체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바탕으로 전기를 자체적으로 조달을 받아서 생산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면 생산 단계에서의 원가가 절감될 수 있고요. 이건 나아가서 판매 단계에서의 가격 경쟁력 확보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롯데 칠성에서 역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번에 그리고 기술 지원 직무 보시면 또 마찬가지로 전공 분야에서 전기공학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맥락에서 전공하신 분들이 그 칠성의 기술 지원 직무 쓰시면 조금 더 기회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네. 주류 파트 같은 경우에는 생산 지원 직무가 하나 열렸어요. 직무가 지원 가능한 곳이 하나인데 여기는 그러니까 지난 하반기만 하더라도 식품공학, 산업공학 이 두 개 전공하시는 분들만 조금 지원하게끔 되어 있었던 그 사업 부문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산업공학은 빠지고 전기공학이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롯데 칠성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신재생 에너지를 해보자
라는 식에서 태양광 설비 이런 것들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음료 비지, 그러니까 주류 비지 사업 부문이 다르지만 2011년도에 롯데 칠성음료 하나로 합병이 된 이후부터는 하나의 회사 속에서 두 개 사업 부문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룹 그 회사 전체적으로 우리가 에너지에 관심이 있다라는 그런 관심도가 여기 주류의 생산 지원 직무 전기공학까지 연결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주류 같은 경우에는 왜 생산 지원 직무밖에 안 떠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업이나 그러니까 특히나 영업 같은 직무는 우리 이따가 5월 달에 있을 인턴이라든지 스펙타클 전형이 열리니까요. 요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롯데푸드는 공채에서 굉장히 영업 관리를 오랜만에 뽑는 것 같습니다. 17년도 하반기에 공채랑 인턴으로 마지막 뽑은 다음에 2년 만에 뽑는 건데요. 네네. 저번 주에 마감된 CJ제일제당의 푸드 세일즈 쓰신 분들이 여기 쓰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그 생산 파트에서도 기계 전공자들을 16년도에,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 그 전에 뽑았다가 3년 만에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 기계 전공자분들이 그러면 푸드에 쓰실 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기계와 관련해서 롯데가 굉장히 계열사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뭐 건설 쪽이나 제조 쪽에도 기계를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많을 텐데 그럼 거기에 안 쓰고 왜 굳이 식품 분야, 그러게요. 그중에서도 왜 푸드를 쓰고 싶냐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 때 해줘야 되는 게 또 롯데푸드에서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GRS는 이제 과거 롯데리아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최근에 1인 가구 증가나 식문화 변화 등으로 인해서 외식 산업이 굉장히 좀 침체기를 걸을 때 어려웠던 계열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진짜 오랜만에 한 3년 만에 여기도 영업 관리를 뽑는 것 같은데 여기는 CJ로 비교했을 때 푸드빌이라든지 투썸플레이스의 그 프랜차이즈 영업 쓰신 분들 혹은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BGF 리테일의 SC 직무 쓰셨던 분들이 여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CJ나 BGF 때 쓰면서 조사했었던 외식 산업의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가맹점 운영 전략 같은 게 GRS의 사업 부문과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여기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2개 남았는데요. 중앙연구소. 중앙연구소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롯데 리아나 햄버거라든지 뭐 과자, 클라우드 같은 맥주 이런 신제품들을 주로 개발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여기 몇 번 가봤는데 최근에 17년도인가 마곡에 R&D 센터를 새로 지어가지고 건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건물에 들어가기까지가 문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왜냐하면 채용 공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뽑는 연구개발 직무에 석사 이상 분들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석박사 분들만의 리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학사가 쓸 곳은 없나요? 하나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사팀인데요. 아. 인사도 마찬가지로 16년도에 마지막으로 HRD 뽑은 다음에 3년 만에 열린 네. 정말 오랜만에 열린 직무인데 여기 같은 게 또 어떻게 보면 문제라면 문제가 롯데 그 이번에 공채가 뜬 40개 계열사에서 인사 직무를 따로 뽑는 데가 중앙연구소랑요. 케미칼 이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인사팀을 준비했던 고스펙자분들은 피치 못하게 이 2개 중에 하나의 계열사는 무조건 쓴다는 것이죠. 네. 근데 또 뽑는 인원이 많느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1명에서 2명. 굉장히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앙연구소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통사업본부. 여기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제과, 칠성, 푸드에서 보통 이런 제조기업에서 생산을 해서 유통기업에 납품을 하게 되면 보통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진열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진열들을 롯데 상품들을 통합적으로 좀 관리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보통 이제 영업 관리밖에 안 뜹니다. 공채로밖에 안 뜨고요. 인턴이라든지 스펙타클로 보통 안 뜨는 계열사인데 특히나 여기 그 유통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다 보니까 여기는 내가 모르니까 안 써야겠다라고 그러니까 제쳐두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경쟁사들의 그런 경쟁률을 보면 항상 조금은 경쟁률이 낮다라고 보이는 그런 계열사이기 때문에 네. 틈새 시장을 공략하신다면 여기 지원하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한번 7개를 다 짚어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아, 물 좀 아유.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따른 전략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마쌤이 실제로 롯데에 지원할 때도 이런 정보가 좀 있었나요?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는지 그 부분도 좀 알려주시죠. 저는 그 전공 자체가 상경계도 아니고요. 관광 쪽이다 보니까 일단 일반 이런 사기업에서 어떤 직무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했었던 방법은 뭐냐면 일단 가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하자에서 가는 거였는데 그래서 롯데마트에 가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안 하시는 방법이긴 한데 그 인터넷에 포탈에다가 롯데제과라고 검색을 하면 롯데제과와 관련된 대리점
유통점이 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마트, 롯데마트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납품을 그러니까 받는 급식 업체라든지 대리점이 뜨는데 네. 거기를 실제 전화해서 사장님들이랑 미팅을 잡고 제가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속을 밝혔죠. 제가 원래 대학생인데 이런 정말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좀 알려주실 수 있겠냐라고 해서 가서 전반적인 이런 식품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것들을 흔쾌히 다 좀 오라고 하나요? 한 7번인가 8번째 만에 하나 저기 성북에 있는 대리점에서 연락을 받아서 보통 다 거절을 하죠. 그렇죠. 바쁜데 그리고 뭐 거래처인지 알고 전화를 받았는데 무슨 학생이 4학년 2학기 학생이 전화해서 저기 롯데 무슨 일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바빠 끊어라고 하는 게 일수였는데 그래도 계속 될 때까지 했더니 한 8번째인가요? 그때만에 돼서 가서 정말로 한 2시간 정도 면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영업소장님도 아니 무슨 이런 친구가 있나. 보통 이렇게 오는 친구가 없는데 와가지고 그래서 과자도 좀 받았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와, 이거는 뭐 안 붙으면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가자. 본인 PR을 굉장히 또 잘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롯데에 가보니까 좀 기업 문화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비슷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롯데 문화가 조금 엄격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일을 좀 많이 시키는 그런 문화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좀 어떤가요? 실제로 일단 그런 문화는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롯데 같은 경우에는 산업 전방위에 많은 계열사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뭐 식료품을 살 때도 롯데마트에 갔으면 좋겠다. 영화도 롯데 시네마에서 봤으면 좋겠다. 백화점도 롯데 백화점을 가자라는 있네요, 식의 그러면. 문화가 어느 정도 애사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문화가 좀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업무 그 강도 차원에서도 과거에는 그러니까 제가 입사하기 전에는 뭐 어느 기업들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조금은 쉽게 말해 빡센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있을 때부터 해서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쭉쭉쭉 왔던 트렌드가 빨리빨리 퇴근하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다음날 더 열심히 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사했을 때만 하더라도 PC 오프제 바로 그냥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꺼지는 시간대가 8시였는데 8시에 컴퓨터가 꺼지니까 퇴근을 해야 됐죠. 자동적으로. 근데 이제 제가 퇴사할 때쯤 그리고 지금 또 후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6시 5분에 꺼진대요. 6시가 5분이 되면 자동적으로 컴퓨터가 강제 종료가 되고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퇴근을 했다가 다음날 출근하는 이런 문화가 조금은 이제 더 열린 문화가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 맞아요. 친한 언니 네.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 친한 언니요? 네. 친한 언니 이번 주말에도 일하러 갑니다. 주말 주말에도 근무도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빡센 만큼 언니가 월급날이 되면 퇴사하고 싶던 마음을 꾹 누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말 출근도 관련해서 제가 이제 영업 직무였잖아요. 그러니까 직무 특성상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영업 같은 경우에는 언제 그러니까 우리 제품이 납품되는 그 마트나 아니면은 뭐 쉽게 말해서 저희 제품이 납품되는 곳이 대형 마트도 있지만 그 아나운서님들도 그 카페에 가면 허니브레드 시켜서 드시잖아요. 그 빵도 저희가 납품을 하거든요. 카페에서 무슨 일이 있다. 빵이 떨어진다고 하면 주말에도 불구하고 빵을 채워주러 가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직무의 특성상 주말 근무를 할 수 있는 분야도 있지만 전반적인 기업 문화 자체는 빨리 퇴근을 하고 빨리 가서 쉬고 다음날 더 열심히 하자 이런 문화가 조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제는 뭐 여성분들도 6대4 비율로 많이 뽑다 보니까 조금 더 유연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회식이나 그런 것도 좀 많이 하나요? 회식은 이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팀 바이 팀인 것 같아요. 영업 조직은 어쩔 수 없이 거래처 사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팀 내 결속을 좀 더 다지기 위해서 회식을 상대적으로 제 기준에는 다른 부서보다 조금 더 하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본사 직원분들은 그냥 정말로 정해진 정기적인 회식 외에는 그냥 마음 맞는 팀원분들끼리 하는 거 말고는 막 회식을 하자 강제적으로 꼭 나와야 돼 이런 문화는 조금 많이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맞쌤은 한 2년 정도 영업으로 네네. 일을 하셨는데 뭐 영업이란 직무가 거의 다 비슷하기는 하겠지만 롯데에서 직접 영업 일을 하시면서 이런 게 좀 제일 힘들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이게 그 롯데에서 영업 눈가가 좀 촉촉해지시는 거죠? 갑자기 이제 옛날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대리점 사장님의 스카이캐슬처럼 자녀분들, 자제분들을 유치원으로 등원시켜줘야 되는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카페에서 갑자기 저한테 연락 와서 지금 허니브레드 식빵이 떨어졌는데 어떡할 거냐, 장사가 안 되면 우리 손님 그대로 돌려보내면 너희가 보상해 줄 거냐라고 하면 제가 그래서 한 번은 그 제천에 충북 제천에 있는 카페에 그 연락을 받고 일요일 아침이었는데 제대로 배송이 물량이 안 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뭐 물류 기사님은 연락이 안 되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또 말 그대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건
너가 갖고 와라. 그래서 제가 저희가 식빵 공장이 수원에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대전 충북지사의 대전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수원에서 식빵을 가져다가 제천에 가져다 주는 일요일 아침에. 오전에 예. 그런 일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좀 발생하는 영업직무에 어떻게 보면 묘미라고 좋게 표현하면 묘미. 매력이다라고 묘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력. 자, 그럼 묘미와 매력은 오늘 거짓말 좀 하시면 안 힘드네요. 됩니다. 제가 증인으로 있기 때문에 친한 언니.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도 언니 얘기를 좀 하자면 언니도 영업에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납품하는 뭐 마트나 이런데 관리하시는 분? 뭐라 그러죠? 그분. 협력사원 판촉 직원분들 네, 되게 많이 그분들한테도 부릅니다. 네. 되게 잘 보여야 하고 그 잘 보여야만이 롯데제과 그 과자들이 앞라인에 쫙 이렇게 배치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맞나요? 그 뭐냐면은 그 마트에 뭐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에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그 빨간색 조끼를 입으신 분들, 진열을 담당해 주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성격이 저희 회사에서 고용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경쟁사에서 고용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 롯데마트 자체에서 고용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말씀하신 그 분야가 뭐냐면 저희와 경쟁사가 예를 들면 롯데제과의 경쟁사라고 하면 농심이나 뭐 혜태 이런 제과가 되겠죠. 같이 조인을 해서 한 분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그분 예를 들어서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세 개사에서 똑같이 33만 원씩 부담해서 그분을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네. 되면 그분 입장에서는 똑같이 세 개 회사의 과자를 진열을 해드려야 되는데 사람이 조금 더 친한 사람한테 조금 더 잘해주고 싶은 그쵸.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쵸. 만약에 그 직원분 여사님께서 롯데인 저와 좀 관계가 조금 더 가깝고 좋다고 하면 저희 어떻게 보면 똑같이 10개를 진열해야 되지만 저희 걸 4개, 다른 걸 3개, 3개 이렇게 진열해 준다라든지 그런 측면들은 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겠고 면접에서도 이런 걸 확인하려고 하나요? 그렇죠. 물어보죠. 왜냐하면 특히나 영업직무 같은 경우에는 이 대면하는 그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뭐 어려움을 겪었다라든지 그런 경험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본인만의 의사소통 노하우가 있다라든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이 있냐라든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끔 마련이고요. 그래서 그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면접이건 혹은 자기소개서를 쓰든 이 영업직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내가 피치 못하게 누군가를 좀 상대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꼭 대면 상황이 아니더라도요. 유선 상황으로라도 이렇게 좀 만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대화를 잘 우리 쪽으로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영업직무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이 있었던 이 롯데 제과가 엄청 독보적인 그 시장에서 위치가 아니잖아요. 뭐 농심이나 이런 그쵸. 라이벌들이 너무 강력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마감, 뭐 이거에 대한 압박, 마감 네네. 압박 이게 굉장히 심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월말 되면 그런 영업에 대한 실적 압박이 좀 심한 편인가요? 그렇죠. 이제 뭐냐면 보통 이제 그 월마다 본인 개인 영업 담당자에게 주어지는 매출 목표가 있잖아요. 이만큼을 해라. 근데 이게 월 말로 갈수록 이만큼 해야 되는데 마감에 대한 압박이 점점 쌓입니다. 그러다 네. 보면 훨씬 더 물론 이제 그 계획을 세워서 다니지만 월 말에는 퇴근도 좀 더 늦게 하더라도 내가 하나의 더 거래처를 가서 우리의 좀 그 예를 들면 물량을 조금 더 많이 취급하게끔 유도한다라든지 그런 노력들은 조금 월 말에 더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이걸 보고 있는 취준생 여러분들은 롯데에 지원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면 AI를 시스템을 도입을 했죠. 그렇죠. 이제 AI를 작년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도입을 했고 지난 이제 상반기를 거쳐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서류 전형 전 계열사에 모두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AI 자체로 여러분들의 서류 그 합불 당락이 좌우된다라기보다는요. 그 서류 전형에서 일부 그 평가 보조 수단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AI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지를 롯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크게 3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표절 여부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합격 자기소개서를 베꼈는지 안 베꼈는지. 그리고 두 번째가 직무 적합도랑 그 인재 부합도인데요. 이거는 좀 같이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쓴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이 내용을 기존에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자체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던 그 자기소개서 모델이랑 또는 지금 실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되게 업무 성과를 뭐 매출을 되게 잘 기록하고 있는 그분들이 입사 당시에 썼었던 자기소개서 모델 이런 것들이랑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사관계가 있는지를 보고 이 지원자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AI가 평가에 있어서 조금은 보조수단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AI 시스템이 도입된 롯데 서류 전형 그 자소서
난이도가 어떤 편인가요? 롯데 자기소개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매년 크게 안 바뀌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특징이면 특징인데 네. 특히나 식품 분야도 작년, 재작년과 그러니까 제가 쓸 때부터 해서 안 바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안 바뀌는 항목들로도 충분히 우리 지원자들의 좀 인재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변별이 된다라고 생각했는지 안 바뀌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그룹 그 공통 항목이라고 하는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계열사별로 조금 파생 혹은 변형이 되어서 출제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제 식품 분야 같은 경우에는 총 아까 7개 계열사가 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롯데 GRS의 5번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계열사의 전 항목이 그룹 공통 항목, 그 5가지 항목을 그대로 차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소서는 특별히 다른 점이 없는 것 같고요. 롯데 인적성인 LTEP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면 네. 난이도는 어떤 편이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할까요? LTEP 난이도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다른 대기업들의 난이도랑 비교를 했을 때 뭐 수준이 뭐 훨씬 더 높고 이런 느낌은 제가 못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시는 입장이라면 내가 LTEP만을 위해서 준비하겠다라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대기업의 그 입사 시험, 그 인적성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방향으로 쭉 준비를 하시다가 서류 전형 합격 이후에 통과 이후에 내가 LTEP의 대상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유형을 익히는 정도로만 한다면 충분히 문제를 풀러 우리 시험장에 갔을 때도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계열사와 직무별로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는 그 과목은 그 유형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 관련 내용은 아까 우리 채용 공고에서 공통, 비공통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요거를 꼭 확인을 해보시고 시험장에 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소서랑 LTEP 그다지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서류 전형은 어떤 거에서 당락이 좌우가 될까요? 저는 뭐 그 내부적으로 기준이 다 있겠지만 서류 전형에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요즘에 항상 그 이슈가 되는 거 직무라든지 업종에 대한 이해 이게 가장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그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그 스펙 좋고 물론 이제 과거에 경력이 좋은 그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좋겠지만 실제로 얼마나 일을 잘 할 수 있느냐는 직무와 연관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와 관련된 기업에서 해당 직무가 어떤 업무들을 수행하는지 또는 어떤 필요 자격 요건들이 있는지를 꼭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이를 서류 전형에 자기소개서든 이력서에 기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평소에 준비를 잘 해오셨던 분이라면 자소서나 LTEP까지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면접, 원데이 면접이 좀 문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네. 면접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 롯데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다 보는 만큼 하루에 되게 여러 개를 봅니다. 네. 그러니까 총 3개를 보는데요. 공통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계열사에서 임원 면접, 구조화 면접을 보고요. 나머지 하나는 우리 GD라고 기재되어 있는 그 그룹 디스커션이에요. 토의 혹은 토론 면접을 본다라든지 아니면 PT 면접 이렇게 해서 총 3개를 보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구조화 면접이더라고요. 롯데만의 조금 특징적인 면접인데 저도 이거 준비할 때 굉장히 좀 압박을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40분 동안 면접을 보거든요. 근데 면접장에 들어가면 면접관 2분이 앉아 계시고요. 저 혼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대1로 40분 동안 혼자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럼 굉장히 긴 시간이겠네요. 그렇죠. 부담스럽기도 혼자면. 하고요. 답변도 내가 앞에 처음에 5분 했었던 때 답변이랑 뒤에 35분 때 했던 답변이 틀려지면 안 되니까 계속 긴장을 하면서 또 체력적인 소모도 많은 그런 면접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접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 구조화 면접은 여러분들 경험에 진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해요.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지금 면접에 임하고 있는가. 그래서 앞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는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죠? 이런 식으로 압박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을 정리하실 때도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동아리 때 뭐 했어? 알바할 때 누구 선생님이 있었지라는 식으로 단편적인 접근보다는요. 그러니까 육하원칙을 이거에서 그때 당시에 내가 왜 누구랑 언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하신다면 이 40분 구조화 면접 전형도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구조화 면접이 질문으로 계속 파고들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 압박을 느끼는 분들도 많고 뭐 우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맞쌤은 뭐 눈물을 보이거나 저는 당당하게 네, 제가 했었던 경험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얘기를 좀 했어요. 물어보진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발로 뛰면서 그 사장님들을 많이 만나보고 마트에서도 내가 한번 거의 몇십 개 되는 그 우리 제품들을 먹어봤다 이러면서 항상 실행력 있는 인재다, 행동력 있는 인재다라는 걸 좀 어필을 하려고 했어요. 그것도 다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일단 뭘 먹어봤는지. 제가 그렇죠. 일단 앞에 40분에
앞단에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행동력 있고 실행력이 강하다라는 인재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뒤로 가면서 제가 했었던 이런 좀 어필할 만한 이런 근거를 이력들을 차근차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첫 번째랑 마지막으로 갔을 때 이 친구는 정말로 평상시에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굉장히 적극적이고 하는 인재구나. 이런 것들이 어필이 되었는지 좀 좋은 결과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말 훌륭한 인재셨네요. 마무리 좋네요. 네, 이렇게 실제 롯데에서 일하셨던 마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합격을 부르는 꿀팁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롯데 중에서도 식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을 하세요. 평소에 내가 먹던 거 혹은 내가 뭐 가던 롯데리아 그렇다 보니까 그냥 뭐 여기 이렇게 쓰면 되지 하고 자기소개서든 이력서든 조금은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하시는데 뭐 어렵게 하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논점은 아니군요. 쉽게 접근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나만의 무기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까지 좀 추가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만 접근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쉽게 접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나의 어떤 그 강점 측면에서 차별화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특히나 식품 업종에 와야 되는지 식품 업종 중에서도 왜 해당 계열사여야만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충분히 하시고 지원을 하시는 게 이번 롯데그룹 그 식품 분야 공채에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는 시작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오늘 롯데그룹 식품 계열사 채용 합격 전략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서류 마감까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참고하시면서 좋은 합격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더빅스터디의 마민영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을 위한 발빠른 뉴스를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현금 없는 시대에서 지갑 없는 시대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못 사는 게 없는 간편결제 시대.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본격 시행됩니다. 수수료는 다운, 편의성은 업.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오케이. 제로페이 사용법 정말 간단하죠? 다양한 공공민간 상품권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적립하여 사용 가능하며 사용대금 40%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서민 지갑은 두툼하게, 결제는 간편하게. 구매자와 판매자가 만드는 상생의 혁신 제로페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립니다. 취준생에게 물었습니다. 직장인이 가장 부러울 때는? 목에 착 감기는 사원증. 열심히 일한 뒤에 마시는 한 잔의 커피. 스치듯 안녕일지라도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월급날.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한국직업방송 취업이 보인다와 함께하세요. 내일 오전 11시 높은 취업의 문턱에 에스컬레이터가 되어줄 생방송 취업이 보인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한국직업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뉴스들만 골라서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김건우 주무관님이 계시는 광주부터 들러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 플러센터 김원호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광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위치하고 있는 환경오염 방지 시설 및 측정 대응업체인 정우환경기술 주식회사입니다. 환경 분야 인허가 및 컨설팅, 환경 전문공사 현장 관리 등 업무하실 환경 분야 기사 및 산업기사 3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2년 대졸 이상의 학력과 신입 및 경력직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환경학 전공자, 대기 수질 관련 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급여는 경력에 따라 연 2,400만 원부터 3,2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접수 마감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하셔서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구인건으로 환경 분야 기사 및 산업기사 총 3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취업 기술이 부족한 구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 소식 준비했습니다. 광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는 지역 구직자들의 취업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하여 4시간 과정으로 수강할 수 있는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요. 2019년 4월 상반기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2일 행복한 대화와 이끌기, 4일 취업 어려움 극복하기, 9일 나를 이해하기 등을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9층 해냄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취준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경기도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남고용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일자리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준비한 성남 지역 일자리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밝은 성모안과라는 곳입니다. 밝은 성모안과는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간호조무사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진료 보조 및 수술실 보조를 담당하게 됩니다. 학력은 무관하고요.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가 필수입니다. 안과 수술실 보조 경험자 또는 진료 보조 경험이 있으시면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주 6일 근무고요. 그 근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급여는 연봉 2,300만 원 이상으로 최대 3,200만 원까지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지원서 접수 마감일은 채용시까지고요. 이력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구인건으로 간호조무사 총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보레다 바이오텍입니다. 보레다 바이오텍은 진단 시약 제조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원 3분입니다.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세포 배양을 담당하거나 QC 또는 QA 부서에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초대조 이상의 학력으로 생물, 생명, 의료약품 분야 전공자이시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경력은 무관합니다. 인근 거주하시는 분들은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고요.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이상, 최대 3,000만 원까지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역시 채용시까지고요.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를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구인건으로 연구원 총 3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기 때문에 보다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도와 경기도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을 발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취업인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잡정보센터 2부의 도미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신세미 캐스터 앞서 보니까 어떤 영상에서 취준생들의 입사 후 로망 이거와 관련돼서 영상을 찍으셨던데 네. 그러면 신세미 캐스터의 그 로망 그런 게 따로 있었나요? 저는 앞서 나왔지만 첫 번째 출입증 태그하는 출입증. 거랑 목에 걸고 다니는 거를 로망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와서는 안 걸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왜요? 뭔가 행동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아, 약간 족쇄처럼 이게 목에 걸면은. 네. 맞아, 이게 막상 로망이라고 생각했는데 회사로 오면은 약간은 그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포함해서 취준생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앞서 저는 출입증 네네. 너무 좋아서 네. 지하철 타고 다닐 때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집에서부터 차고 왔어요. 요즘엔 왜 안 차고 다니세요? 아직 이제 신입이 아니어서 그런가 봐요. 신입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쳐다보면 약간 뿌듯한. 뿌듯하고 더 막 당당하게. 그랬거든요. 신입 때는 좀 찰 법다는데. 왠지 신입이라서 더 잘 못 차겠더라고요. 그럼 그냥. 언제 차죠? 이제부터 차면 어떨까? 이제는 좀 짬이 찼다. 이제 1년이 돼가지고 이제부터 좀 차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그럼 차고 잘 다니나 안 차고 차고 있는지. 다니나 또 보겠습니다. 검사하시는 건가요? 검사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영어도 검사해야 되고 영화도 잘 보고 있는지 검사해야 되고. 남자친구도 검사해야 되고. 검사할 게 많네요. 예,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남규 MC가 네네. 그 요청했던 거 네. 해주시죠. 어떤 거 요청하셨었죠? 로망과 현실이 다른데 지금 로망을 꿈꾸고 네네네. 있는 취준생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직장 선배니까 예. 좀 인생 선배니까 그런 데에 아이고. 대해서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 뭐 앞서 출입증 태그하는 거나 뭐 사무실에서 커피 타서 마시기 뭐 열심히 일하는 이런 로망 같은 거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근데 그런 로망 들어오면은 할 수 있는데 뭐 현실과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면서 소소한 재미도 있고 하니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취업 준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화이팅. 죄송합니다. 네, 오늘 뉴스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올해 상반기 대기업 공채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AI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여러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취업 커뮤니티에서는 인공지능 면접이 변별력이 클까요? AI 면접을 보면 헤드셋을 좋은 걸로 장만을 해야 되나요? 또 AI 면접 복장은 무엇을 입어야 될까요? 같은 AI 면접에 대한 문의나 후기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쏟아지고 있고요. 또 카카오톡에 개설된 AI 면접 준비라는 오픈 채팅방에는 500여 명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중에는 이와 같은 상황에 맞춰서 AI 면접 공략법을 담은 책이 출판되기도 하고 있고요. 또 1회 참가비만 5만 원에 달하는 AI 면접 특강도 등장을 하고 온오프라인에서는 AI 면접 스터디원을 모집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는 모두 새로운 채용 과정을 대비하려는 취준생들의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입시 못지않은 세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AI에 대한 정보를 정리를 해보고자 첫 번째 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예. 네, 마침 저희가 바로 앞에서 롯데그룹을 다루면서 롯데가 AI를 서류 전형에 도입했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롯데 말고도 그러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이 AI를 도입을 하고 있나요? 네, 먼저 AI 면접이 도입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하반기 채용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작년 연말에만 AI 면접을 도입한 기업이 87개 수준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100개의 기업이 도입을 했고요. 또 추가적인 도입 계획을 밝히고 있는 곳들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 네. 쌤들이 많이 나와서 말씀을 하셨지만 AI 면접이 다른 면접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학생들이 AI 면접 특강도 듣고 스터디까지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네. 마치 입시 전쟁이 또 시작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이를 바로 잡을 만한 정보 어떤 걸 가져오셨나요? 네, 먼저 국내 AI 면접 솔루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은 IT 솔루션 기업인 마이다스 IT라는 곳인데요. LG U+와 SK 브로드밴드, 유니클로, 일동제약, 한미약품, 3M 등
100여 개 기업이 이 기업의 AI 면접 프로그램인 인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기업의 심리솔루션 기획 파트장이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AI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한 상술이라면서 상반기 내에 AI 면접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오픈소스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 이런 거를 상술이라고 말할 정도면은 한간에 떠도는 그 카더라 통신이 조금 다 거짓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구직자 사이에서 도는 AI 면접과 관련된 루머, 또 예를 들면은 화장을 두껍게 하면 안 된다, 머리를 묶거나 정장을 입으면 점수를 더 받는다, 이런 사실도 아니라고 합니다. AI 지원자의 표정과 음성, 문장에 사용하는 단어, 맥박 등을 분석을 해서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역량이 얼마나 부합하는지 판단할 뿐이고요. AI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뽑기 위한 도구일 뿐 AI 면접도 자신의 가치관과 직무 역량을 잘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냥 면접이나 뭐 AI 면접이나 직무에 대한 중요성은 언제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AI 면접이 취준생들 사이에서 뭐 성별이나 학벌에 대한 차별은 없나 걱정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네.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AI 면접의 핵심은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AI 면접 솔루션은 뇌신경 연구 논문 및 측정 방법론인 450여 편을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성별과 학력 등에 따른 차별 방지와 정확한 역량 추정을 위해서 기준 데이터 5만 2천 명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성격과 가치관을 가진 220개의 AI 프로그램이 300개에 이르는 질문으로 지원자를 판단하게 된다고 합니다. 기존 면접에서 10명 내외의 면접관이 지원자를 판단하는 것보다 AI 면접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오히려 기업에서 우리 회사에 잘 맞는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되려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객관성과 공정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도입 계획을 밝히는 기업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기업의 AI 채용 도입 태세는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네, 앞으로는 AI 채용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당분간은 당락을 결정짓는 용도가 아니라 보조적인 수단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채용부터 AI 면접을 도입한 LG U+ 관계자의 말을 인용을 하면 기존 채용 프로세스를 대체하기에는 아직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은 검증 단계라며 합격이나 불합격 없이 AI 면접 결과지를 면접관에게 제공을 해서 장단점과 직무 적합도를 참고해서 면접을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AI 채용에 대한 내용 그리고 카더라에 대해서 바로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희가 또 보다 제대로 된 정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7곳이 신입사원 채용 시에 지원자의 학벌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기업의 인사 담당자 38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75.1%가 신입사원 채용 때 학벌을 어느 정도 또는 많이 고려하고 있다고 답을 했는데요. 학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24.9%에 그쳤습니다. 또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는 공기업의 경우에도 사정이 마찬가지여서 학벌보다는 능력, 이 말을 좀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말은 블라인드 채용인데 이 뜻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조사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공기업도 이렇게 나온다고 보니까 취준생들의 상심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설문조사 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검토해보죠. 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학벌 중시 경향이 중소기업보다 약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73.8%가 학벌을 고려한다라고 답을 했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79.3%로 5.5%포인트 높았는데 이어서 공기업은 블라인드 채용에도 불구하고 77.5%가 학벌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채용 방식 자체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학력을 적을 수가 없는데 네. 어떤 식으로 알아내는 건가요? 네, 블라인드 채용은 지원자의 연령과 학력, 성별 등을 공개하지 않는 채용 방식이지만 이력서에 출신 학교를 적지 않더라도 자기소개서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어느 지역 소재 대학을 다녔는지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블라인드 채용인데도 기업들이 그 학력을 알아내려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본인들이 원하는 학력이 그 학교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실제로는 어떤 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가 또 나왔는데요. 선호하는 출신 학교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23%의 기업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대기업은 48.3%, 중소기업은 15.3%로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공기업의 경우는 36.7%가 그렇다고 답을 해서 블라인드 채용 제도와는 좀 무관하게 취업 시장에서 구직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선호하는 출신 학교를 보면 서울 소재 대학이 56.8%로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이어서는 수도권 소재 대학이 27.3%, 소위 지방대는 10.2% 정도였는데요. 그 이유로는 해당 학교 출신자들이 대체로 일을 잘한다라는 응답이 많아서 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네,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두 번째 이유는 경영진들이 선호하는 학교이기 때문인데요. 이 답변의 비중은 34.1%로 대체로 일을 잘해서라는 응답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전해드리면서도 약간은 민망할 정도의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이유가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을 선호하는 세 번째 이유로는 인맥 또는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12.5%가 집계가 됐는데요. 이어서는 누구나 아는 명문대여서라는 답변이 8%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럴 거면 대체 블라인드 채용을 왜 하냐 이렇게 하는 취준생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좀 학벌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운데요. 이런 빛을 발한 인재들이 이런 편견에서 날개를 꺾이지 않도록 저희가 빨리 시급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취업인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수고해 주신 신세미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에서는 차코치님과 함께 롯데 공채 유통 분야 지원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